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저를 이게 맞아주는 반가움이 아주 미미한데, 이렇게 시작하면 찝찝해서 여러분 강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소리내서 인사 한번 주고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2024년 세법 개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경태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첫 시간인데요. 메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전체적인 걸 OT 개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 강의는 공인회계사 봄종합반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실강 들으신 분 말고 온라인으로 우리 강의 들으시는 전국에 계시는 회계사나 세무사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감안해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실강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고 하고,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OT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세법 개론에 일단 수강 대상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당연하게 자, 회계사하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자, 이분들이 이제 메인 수강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가 국세청 인터넷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이 강의로 국세공무원 교육원 계시는 분들이 직무 강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 가족 여러분들, 제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국에 있는 가족분들이 오랫동안 저와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주 수강 대상 제 강의의 포커스는 회계사하고 세무사 수험을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맞게 출제 경향에 맞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 관계 없지만 이 동강 들으신 분 중에요. 회계학 공부 없이 바로 세법 개론을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괜찮아요. 근데 이 법인세는요. 회계학의 흐름을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학의 기본적인 흐름이 없으면 법인세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계의 기본 흐름을 잡은 다음에 수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 있죠. 자, 당연히 여러분 세법 개론 교재 지금 1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썸머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메인 강의는 세법 개론책으로 진행을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 세법 개론책은요. 우리 개론 과정에서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세무회계 과정이나 또는 객관식 과정에 가면 이 똑같은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썸머리거든요. 썸머리. 자, 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문제를 풀거나 객관식 문제를 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개론 단계가 지나면 여러분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반복하시면 돼. 그러면 썸머리 제가 머리말로 적어놨다시피 이게 작년에 썸머리 1권, 2권 합쳐가지고 약 4만 권 정도가 이거 출고가 됐어요. 그러면 4만 권이면 1권, 2권 오면 2만 명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접수하신 분이 약 3만 5천 명이니까 거의 60% 정도가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너무 많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또 역시 좀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왜 필요하냐면 1차 시험 말 문제가 요약으로 안 나와요. 이건 요약서야.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뭐냐면은 법 규정 거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거기 법 몇 조 몇 항 거기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시험 말 문제는 법조문을 그대로 또는 틀어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약서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지문이 2줄만 넘잖아. 난독증에 시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럼 좀 싫더라도 귀찮더라도 그리고 좀 짜증나거든. 법조문이 좀 짜증나요 원래. 예. 꼭 여러분들이 친숙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론 단계에서 제가 저의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 최소한 2번 정도 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책을.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우리 객관식이나 세무회계 과제나 개론책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참고만 하시면 된다니까. 자, 이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여기에.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일단 강의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개론서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썸머리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거야.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 중반에 아까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6월, 7월 정도에
여러분 수험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정말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한 이후로 두 번째야 이게 설문조사. 그래서 책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번에 썸머리하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세법 결혼책을 대폭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썸머리나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설명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핵심 정의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는요. 자, 일단 제가 설문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호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호불호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느낄 거니까 얘기 안 할 거야. 자, 앞으로 이제 강의 이제 그 불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정말 좋은데 선생님 강의 중에 정말 좀 이런 건 저는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좋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싫은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작년까지 강의를 했냐면 쭉 읽어가다가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냥 썸머리 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다음 과정에서는 썸머리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썸머리 몇 페이지 적으세요 하고 썸머리 했거든. 또 개론하다가 또 어느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선생님 와리가리가 너무 심해요.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해서 그게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싫다. 막 그런 얘기들이 그런 의견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어떤 식으로 올해부터 어떤 식으로 강의할 거냐면 일단 개론책 위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중에 중요한 챕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오시면 아니면 그때 그 강의 그 챕터 끝나고 나서 이걸로 빠르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썸머리에 있는 그림, 제가 강의에서만 사용하는 그림의 상당 부분을 올해 보완 작업하면서 개론책에도 넣었어요. 왔다 갔다 안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불호를 이제 없앨 거야 올해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일단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건 정말 읽으셔야 돼. 제가 처음부터 의학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진짜예요. 나중에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객관식이 조금만 길어지게 되고 올해 회계사 시험처럼 갑자기 탁탁 단답으로 묻다가 길게 나와버리니까 올해 여러분이 1차 시험 선배들한테 들어보셨죠? 세법이 다 어려웠다고 그래요. 세법이. 요 사이 너무 쉽게 나왔거든. 회계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근데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세무사 준비하시면 있고요. 세무사 시험은 여태까지 세법 개론이 항상 회계사보다 세법 과목만큼은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올해는 회계사 시험도 난이도가 끌어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쉽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쉽게 처음에 공부할 땐 치밀하게 하셔야 돼. 치밀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마지막에 최종장을 할 때 제낄 건 제끼고 취할 건 취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은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일단 그러면 교재 강의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에 비해서 강의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강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강의 시간 조금 길어지는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은 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도 그런 식으로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이제 그럼 출제 경향이에요. 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썸머리도 좋고 아니면 개론책도 좋으니까 맨 앞에다가요. 자기가 공부하는 시험의 출제 경향을 하나 메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실강 들으신 분들이나 동강 들으신 분 중에 이제 회계사 준비하신 분과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 세법 개론이니까 1차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무회 같은 데 할 때는 제가 2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거거든요. 한번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순서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이 부가가치세라는 걸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규제에 세법에도요 많은 과목이 있어요. 뭐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좀 더 매끄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부가가치세부터 할 텐데 자 1차 시험 40문항이 나오는데 양쪽 다 시험 다 40문항이 나오는데 이 중에 부가가치세가 8문항입니다. 8문항, 40문항 중에 8문항이니까 절대 비중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략 과목이야. 이 다른 뒤에 나오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다 가져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건
다 가져가도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세법 과목 중에서도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진짜 목표 다 맞는다. 근데 정말 어렵게 나오면 한 2개 정도 틀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객관식 할 때 심하게 말씀드릴 거야. 이런 내용들은 그래야 됩니다라고. 자, 일단 부가지세로 저하고 같이 딱 기본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험의 꽃이죠. 법인세법입니다. 이건 회계학의 기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러분 지금 중고회계 과정 마치고 오셨잖아. 회계학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죠. 잠재되어 있어. 근데 잠재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아주 회계학의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법인세 강의할 때요. 기본적인 관련된 회계학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법인세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게 왜 꽃이라고 하느냐면 이게 무려 14문제가 나와요. 회계사는 40문항 중에서. 그다음에 세무사도 10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2차 시험에 가잖아. 그럼 100점 만점 중에 회계사는 40점, 세무사는 50점이 법인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여러분 초보자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법인세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한테 여쭤보세요. 여쭤보면은 한 번만 흐름을 잡으면 편한 게 법인세야. 왜? 암기할 게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 특히 나중에 소득세는 진짜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소득세야. 그리고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법인세가 되고요. 법인세는 생각을 좀 많이 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낼 거냐. 이게 소득세거든요. 이건 2시험 모두 10문항씩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가면 회계사는 20점, 세무사는 3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메인 3법이야. 그리고 우리 실강에서는 요 세 법이 이루어집니다. 실강에서는 1차 시험이건 2차 시험. 2차 시험은 회계사는 여기서 85점에서 90점, 세무사는 100점이야 이게. 2차 시험에 가게 되면 이게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강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공개 강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국세 기본법이에요. 우리 교재는요, 맨 앞에 국세 기본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세법 강의를 시작할 때는 못 모르고 이거부터 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이걸로 하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막 수험생들이 벙찌는 거야. 갑자기 막 딱딱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그래서 요건 여러분 요거 공부하고 보는 게 흐름상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한 1, 2년 하다가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틀을 바꿨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렇게 강의 틀을요. 그래서 일단 다 하고 하시면 돼. 이게 5문항. 그리고 세무사는 어떤 땐 4문항. 그리고 보통 세무사는 한 문항은 다른 거하고 묶여서 같이 내요. 그래서 아무튼 4에서 5문제. 자, 일단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분 기타세법이라고 하거든. 자,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는 기타세법이 뭐냐면 상속세, 징여세예요. 상속세 및 징여세 법이라고 하나의 법에 상속세도 있고 징여세도 있어요. 자, 이게 상속세 한 문제, 징여세 한 문제가 나옵니다. 상속세 한 문제, 징여세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공개 강의인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맞을 수 있는데 징여세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한 문제 맞으려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시간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출시생들은 징여세는 보통 제껴요. 그리고 상속세도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고 이쪽에서 시간 많이 할애해가지고 이쪽을 할 시간이 없으면 제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출시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정법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건 여러분 그냥 제끼세요. 한 문제인데 이거 한 문제 맞기 위해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찍으세요. 찍고 딱 내가 마음에 드는 문구야 하고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 2가지 법은요. 세무사 시험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대신에 이제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세무사는요. 국세 징수법이라는 게 있어. 회계사는 안 봅니다. 이런 거. 국세를 어떻게 징수할 거냐.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와 국제조세 간의 조정. 자,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게 3개, 2개, 2개 정도가 나와가지고 보통 이게 7에서 8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건 공개 강의고 이쪽은 그다음에 상무사 요것은요. 객관식 세법이 끝나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각각 찍어가지고 객관식 세법 계제로 동영상을 올리거든요. 상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같은 경우는. 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메모해놓고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 메모해놓고 일단 이 3가지 법,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벌써 여기까지 공부를 했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밑에는 그냥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은요. 자, 그리고 공부 순서예요. 세법 관련된 순서.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게 세법 개론이잖아. 세법 개론입니다. 자, 세법 개론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 이제 이 과정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세무회계 또는 심화세무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뭐냐면 자, 우리 세법 개론을 통해서 규정을 이해하는 거야. 도대체 왜 세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why?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규정이 나온 역사적인 배경이나 히스토리나 그리고 취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될 거야. 그죠? 그래 가지고 이런 흐름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딱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핵심적인 부분은 필수 예제는 여러분께 풀어드릴 거야. 근데 뭔가 1%, 2%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세무회계야. 뭐냐면 이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어떻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문제 풉니다. 기본적인 문제. 근데 아주 복잡한 문제는 풀어도 이해가 안 돼요. 풀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과정을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이게 이거구나라고 뭔가 탁 와닿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 들으면 선생님 이때는 뭔가 그래 알 것 같긴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들으니까 확 와닿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강의의 진가는 요거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 세무회계하고 심화세무회계는 나중에 여러분 세법 개론 과정 끝날 때 말씀을 드릴 거야. 저게 뭐냐면 그냥 세무회계는 지금 여러분 제가 촬영하고 있어요. 2월 달부터. 뭐냐면 그러니까 2차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리고 1차 수강하시는 1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이건 2차용이니까 1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복습에서 빼도 됩니다라고 강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심화 세무회계 제가 보통 7월, 8월에 여러분 심화반에서 촬영해서 올리는 과정인데 이건 2차용 문제는 아예 안 내요. 똑같은 교재거든 세무회계. 근데 2월, 3월에 하는 건 2차 문제까지 풀어요. 근데 심화반은 2차형 문제는 아예 안 하는 대신에 1차 말 문제까지 대비해서 이론 설명을 강화하면서 문제 푸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세법 개론 과정 끝날 때 이거 말씀드릴 거야.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어떤 과정을 선택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준비로 객관식 세법. 우리 세법 관련 강좌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세법 개론, 그다음에 세무회계 또는 심화 세무회계, 그리고 객관식 세법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인 여력이 되면 이 과정이 가장 매끄럽다는 건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이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세법을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이제 좀 뒤에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할 시간이 없으면 바로 요로로 가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러면 요거 거쳐서 여기 가면 계산 문제를 말 그대로 연습하는 듯이 풀 수 있는데 여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좀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야. 계산 문제. 근데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마음고생을 해요. 어디서든지 간에 어디서 먼저 하느냐 그건데 매끄럽게 간다라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 개론 단계에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돼라고 하면서 반복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각 챕터별로요 기출 문제들 객관식 문제들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조금 풀릴 거야 아마. 근데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나 특히 법인세 가면 계산 문제 거의 안 풀립니다. 여기 강의 듣고 바로 풀리면 그 사람은 세법에 타고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니까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일단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서 이 규정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하자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께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의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떠먹여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야. 저도 세법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 알아요. 처음 마음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정말 떠먹여 드릴 겁니다. 그냥 안 떠먹여 드려요. 이유식을 깨끗이 잘 만들어가지고 이유식으로 떠먹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식이요, 어떤 때는 내용이 써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중에 이런 과정까지 거쳤는데 이 챕터는 안 되겠다. 버리는 거야. 시험 볼 때는 버리는 거라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할 때까지 했는데 안 된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버리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일단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주제도 있고 또 편한 주제가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그럼 정리를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년 세법 개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는 멘트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큰 뜻을 가지고 그래 나는 회계사, 세무사로서 전문직의 길을 가야겠어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회계학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러분. 중급회계 원과에게 힘들죠. 많이 힘들지. 지금 벌써 지쳐 있을 거야. 우리 실강 시작한 지 지금 2달 정도 됐잖아요. 지났잖아. 지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조금 하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에 중급회계에서 막 어려운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리스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는데 이놈에게 뭔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수험 생활할 때 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지치면서 안 되겠다. 뭔가 다짐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딱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한번 미친 듯이 외칩니다. 나는 회계사야. 나는 이미 회계사야.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건 앞으로 전문가로서의 길을 정말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려고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 있잖아요. 딱 보면서 회계사 준비하시면 나는 이미 회계사다. 그리고 세무사 준비하시면 나는 이미 세무사다. 나는 이미 회계사 세무사라니까.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건 단지 합격한 후에 정말 전문가로서의 길을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마음가짐을 아침에만 하지 말고요. 점심에 공부하다 힘들 때도 가서 어디 복도 같은 데 가서 미친 듯이 외쳐보세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 저는 은근히 그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어요. 은근히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여담인데 합격하고 나면 이 합격한 친구들이 인사를 옵니다. 인사. 자, 그러면 제가 지금도 참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한 8년쯤 전에 됐는데 이 친구가 인사 온다고 왔는데 그 회계법인 그 안에 그 출입증 인사증 있잖아요. 명패 이걸 차고 온 거야. 야, 너 이렇게 하고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요. 선생님 강의 들을 때 나는 이미 회계사야. 나는 이미 세무사야. 그 외치면서 정말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짐을 한 게 내가 합격을 하면 1년 동안은 미친 듯이 내가 회계사라는 걸 세무사라는 걸 뽐내고 다닐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출근할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이걸 차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회계사 그다음에 무슨 회계법인 이거거든요. 그걸 차고 온 거야 진짜로. 그런 기분 여러분 느껴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잘했어. 계속 차고 다녀. 근데 조금 지나면 너도 모르게 이거 벗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합격한 친구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제가 전화를 통화할 때 제가 먼저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하면 딱 네, 누구누구 세무사입니다. 누구누구 회계사입니다. 그래. 합격한 지 진짜 한 두 달밖에 안 됐어. 그렇게 해서 그래? 누구 세무사? 누구 회계사? 그래. 간드러지는데? 그래. 너 지금 좋지? 조금 지나가 봐라. 그 말에 속에서는 쭉 빠질 것이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런 느낌을 한번 만끽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만 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공부라도 짜증나네. 내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회계사야. 난 이미 세무사야. 난 되는데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하루라도 한 해라도 빨리 합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첫 시간에 이 말씀 드립니다. 제 좌우명이에요.
제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외치는 말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차 속에서 외쳤습니다. 자, 뭐냐면 이게 좌우명이에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외친 그대로 해볼게요. 웃감겸사 웃자. 혼자 그래요. 벌써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한 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로 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개념으로 겸손하게 살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웃으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웃어져요. 세법 내용 여러분 웃게 안 만들어. 웃게 안 만드니까 세법 내용이. 그래도 웃으면서 그래 어차피 나 이거 해야 돼. 합격하면 나 필요한 거야.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한 문제 틀리면 돼. 회계사 세무사라는 전문 자격자가 딱 됐어. 실무 나가서 딱 하나 잘못하나 가산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거르는 거야. 가산세는 여러분이 물어내야 돼.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가산세는요. 그렇죠? 여러분 명예 상처뿐만 아니라 가산세 문제가 생긴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이야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바빠서 실무 강의를 못 나가는데 한 10년 전까지는 실무 강의 많이 나갔거든요. 실무 강의 할 때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부분은 가산세가 연결됩니다. 그럼 번쩍 돼요. 가산세 문제는 정말 저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차라리 시험에서 한 문제 틀리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르는 거야, 시험에서. 세법은요, 회계학과 또 달라요. 자, 지금 제대로 안 걸르면 실무 나가서 실수하잖아. 그대로 여러분의 명예와 그다음에 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갑자기 딱딱해져서 웃으면서 얘기하자 하면서 웃으면서 공부하세요. 딱딱하지 마. 그렇죠?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출발할 텐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기본부터 다지는 거야. 아까 제가 이유식 만들어서 또 먹여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본부터 정말 가급적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쉽게 강의하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중간중간 어려울 거라고. 자, 기본부터 다져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항상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운동하고 공부는 정말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 줄일 때 제가 복싱 했던 그 얘기도 좀 하고 시범도 좀 보이고 할 거예요. 보면 시범도. 근데 여러분 복싱이 보면은요, 보면 나온 김에 잠깐 보면 스트레이트가 있잖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어퍼가 있고 훅이 있거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싱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복싱의 기본이 뭐지? 잽이야. 잽. 여러분 잽만 맞고도 기절합니다. 제가 실제 운동하면서 잽으로 다운시킨 적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잽이 하루아침에 이게 안 돼. 처음에 이렇게부터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걸로 맞고 다운시키게 할 정도 잽이 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똑같아. 공부든 운동이든 다 똑같습니다. 기본을 다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기본을 튼실하게 여러분께 다져드리도록 할 겁니다. 출발합시다.